또 하나 뜨거운 논쟁은 이 사실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떻게 이 통화 내용을 알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매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광덕 의원이 알게 됐을까? 이것은 검찰과 내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색출하고 책임 물어라 이렇게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거야말로 압력을 넣는 것이었고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 갖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당사자인 주광덕 의원은 검찰에서 이건 참 억울한 일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그걸 단서로 해서 유도 질문을 했는데 걸려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자, 먼저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질문했던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지요.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예, 자, 이 의혹 제기가 과연 내통이냐, 정보를 알게 된 것이요, 아니면 유도 신문이냐, 그리고 또 만약에 제보를 받았다면 공익 제보냐 하는 부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차재원 교수. 네. 주광덕 의원은 제보 받은 바 없다. 네. 그리고 내가 유도 신문 했는데. 네. 넘어온 거다.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은 장관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나는 장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경계심을 해체시켰다. 그랬다가 걸려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주광덕 의원이 과거 검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문하는데 달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뭐 그 말이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제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쪽에 좀 더 그러니까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요. 한미 정치의 동조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걸 커플링 현상, 뭐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지금 가장 큰 정치 현안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입니다. 탄핵이 왜 벌어졌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이 지금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 지원을 무기로 해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그러니까 전 부통령에 대한 아들에 대한 조사를 하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건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맨 처음에 불거진 것이 이 대통령의 긴밀한 통화를 들었던 정부 당국자 누군가가 지금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을 해서 정상적인 앉아 지금 미 의회가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맨 처음에 반응을 했냐면 파티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파티산이 너무 정파적이다. 당파적인 이 정치적인 요구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보면 지금 일종에 보면 만약에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 만약에 제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익 제보고 내부 고발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야당 의원과 내통하는 정파적인 행위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지금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내부 고발일까요? 만약에 지금 그 조국 장관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 대한 이 전화 자체가 상당히 외압이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내부 절차, 내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죠. 그 발제를 안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니까 이것이 물론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주광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유도신문이 아니라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언론들이 상당히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만약에 이것이 이 부당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법무부 내의 내부 고발의 절차를 밟아서 예.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지 이것이야말로 미국 정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내부 고발에 의해서 뭔가를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모습하고는 달리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그 검찰 내의 제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야권에다가 제보를 해야 될 것이 예. 아니라 법무부 내에 내지는 검찰 내에 규정되어 있는 예. 내부 고발의 절차를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원칙의 문제가 되어서 조국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를 진실을 가르는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이 정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려고 미국까지 갑니까? 아니 지금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워낙 뜨거운 화제니까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것도 함께 설명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100번 양보해서 주광덕 의원의 얘기와 다르게 제보가 왔다고 예.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뭔가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신고 기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부장이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한 그것이 뭐가 법률에 위반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이 왜 내통한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전에 특히 대표적인 게 박지원 의원인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소위 검찰발이라고 얘기하는 정보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두 번째로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요. 전체 46건 중에서 60%를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제보를 받아서 문제 제기한 것이 내통이고 때려잡아야 될 문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 의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주광덕 의원은 제보를 받았고 다만 제보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본인이 유도신문 했다 이것은 그냥 감싸주기 위한 발언이다. 유도신문 내용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제 그 답변을 하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에 했다는 답변을 끌어낸 거는 예. 그건 실제로 유도신문에 걸려든 거죠. 그 시점이 중요하니까요. 예. 자, 내통이냐, 내부 고발이냐, 공익 제보냐. 박원석 의원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주광덕 의원은 유도신문서를 주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셨겠지만 유도신문 치고는 너무도 정확하게 첫 질의에서부터 통화 대상을 특정을 합니다. 그 압수수색 팀의 팀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유도신문이었다면 그때 압수수색 나온 사람 아무하고도 이제 통화한 적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야 통상의 유도신문은 되는데. 그렇게 돌아 가죠. 왜냐하면 한번 본인도 다시 들어볼까요?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검사팀장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통화를 검사팀장. 했던 부부장 검사를 처음부터 특정해서 예. 저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유도신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확한 소스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저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뭐 함정이긴 하죠. 그런 함정신문을 한 건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유도신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전후 맥락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게 공익제보냐? 공익제보라 함은 통상은 국민의 건강, 환경, 안전, 뭐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이런 것과 관련된 사안을 이 내부 고발을 하거나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에 공익신고라고 해요. 근데 압수수색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건 일종의 수사정보입니다. 그리고 저 수사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정경심 교수 당사자하고 당시에 통화를 했던 팀장과 그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있던 검사 내지는 수사관들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가 주광덕 의원한테 제보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그게 검찰청 내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던, 직접 나왔던, 어쨌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수사 정보가 외부로 누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이 통화한 거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작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한 번도 아니고 이전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언론에 하루에도 그냥 끊임없이 이 수사 정보가 수사 상황이 노출이 된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심각성도 느끼지 않고 있고 어떤 수사 착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아요. 통상의 내부 고발자라 함은 그 조직 내부에서부터 박해를 받거나 그 조직 내부에서부터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온 건데 저게 검찰 내부에서 그 사람이 지금 탄압을 받거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저거는 공익제보가 아니고 명백히 이 수사 정보 내지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거죠. 어쩌면은 주광덕 의원은 이 수사 기밀을 이 누설할 것을 교사한 그런 어떤 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공익제보냐 아니면 내통이냐 하는 부분 따져보고 있는데요. 주광덕 의원은 청문회 때도 조국 장관의 딸 성적표를 공개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뭔가 검찰과 깊은 어떤 속칭 빨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해외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거기 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도 좀 모자랐습니다.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의 제1 저자 등재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최경철 의원, 이제 저런 내용도 그때 문제가 됐었으니까요.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성적표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데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외압 전화 받았다는 그것도 역시 검찰 내부에 뭔가 뭐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탄핵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그 정도 큰 일이 벌어지면 무한대의 정보가 밖으로 나옵니다. 예. 그것은 결국에는 권력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권력이 권위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이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결국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듣고 검찰청 담장을 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원인 제공을 조국 장관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기강이 흐트러진 검찰과 법무부에서 이렇게 정보가 담장 너머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자꾸만 계속 해보겠다. 내가 좀 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결국에는 계속 쥐나 새가
정보를 자꾸 검찰청 밖으로 들고 나올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이, 국가기강이 자꾸만 흐트러지는 겁니다. 조국 장관께서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내통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전화를 한 것이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를 지금 생각하셔야죠. 저는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최경철 의원의 말씀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상식의 문제, 그 부분과도 좀 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군요. 자, 여야의 입들이 나와 계신데 현근택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엔요, 그동안 이제 앞에 뭐 박원석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내부 제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공익 제보에 대한 그 법들이 해당돼야 되는데 그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직권 나오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그 안에서 뭐 이걸 내가 폭로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 발인 건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아까 말씀처럼 그리고 유도신문이라 하기는 너무 구체적이죠.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도 이 딸 성적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대학원에 고등학교 성적 낼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이게 피해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검찰 수사를 하면서 계속 문제 삼았던 아니 어떻게 압수수색에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나오냐. 포렌식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 그때마다 사실은 검찰은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취재한 거다. 우리는 전혀 관계 안 했다.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기엔 딱 나온 거다. 이게 사실은 검찰이 아니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흘러다니는 정보 얘기하시는데 흘러다니는 정보도 검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정보의 통제, 관리, 그 의무도 저는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료가 언론에 나온 거는 그냥 언론의 취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은 무책임,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라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를 통해서 뭐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야당 의원 측에 을려서 그걸 대정부 질의에서 하게 한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자료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 듣기 전에 여야 반응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죠. 예,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받은 검사팀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을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부가 주광덕 의원한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광덕 의원에게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그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났습니다. 배우자가 쓰러져서 119까지 부를 정도였다. 가장으로서 차분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우자의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로 들립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예, 역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내통 쪽에 좀 방점을 찍은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통화에 또 방점을 찍은 발언인 것 같은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 들어볼까요? 글쎄요, 그 제보를 한 것이 제보를 했다면, 만약에 제보를 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제보를 받았다고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피의 사실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 중에 감독기관인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또는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그 사실 자체가 피의 사실도 아니고요. 그것이 수사 기밀도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수사에 외압을 제공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떠나서 직권남용죄의 범죄 첩보예요. 이 범죄 첩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공표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원내에서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거나 내통이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아까 공익자 신고법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공공이익 침해 행위라는 이게 포괄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도 평가할 때 넓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자 신고법 적용 대상인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외압받았다는 내용을 국내 대표기관이 국회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를 내통으로 평가하거나 가치평가를 절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역대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다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해당 기관의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외청이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권, 감독권을 갖고 있는 그 해당 산하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원석 의원. 근데 이 공익제보나 이 내부 고발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본인의 불이익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주광덕 의원과 검찰 간에 지속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커넥션이 그 내부에서 누구 용기 있는 사람이 본인의 불이익이나 혹은 어떤 본인에 대한 탄압 이런 것에도 무릅쓰고 공익제보를 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 대상이 주광덕 의원만인가?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게 어떤 내통이나 커넥션 이런 걸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 딱 한 번 사건이었다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내내 생기부 유출이라든지 검찰발 정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주광덕 의원을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장이라는 이 단어를 특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열람한 그 케이스가 몇 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검찰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또 하나는 수사팀이 그 현장에 간 수사팀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의정활동에서 활용돼 가지고 공개가 되면 그 현장에 가서 만약에 제보했다고 평가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어요. 이것이 위협을 무릅썼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보세요. 장관은 검사의 아까 말씀드린 근무 평정도 합니다. 인사권도 갖고 있어요. 적격심사위원회 구성권도 갖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검사가 장관의 이런 외압성 행위를 폭로하는데 또는 제공하는데 불이익을 무릅쓰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자,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주광덕 의원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점, 그리고 만약 제보를 받았다면 이것은 공익제보일까 아니면 내통일까 하는 부분 두 번째 쟁점으로 짚어봤는데요.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미 있는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국 장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큰 반사 이익을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조국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 조 장관을 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법무부 나와주시죠.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어 그때 사실을 밝히겠다는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예,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정태근 의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실망하는 지지층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지지층의 표가 또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여론조사를 이해할 때는 그 한 가지 워낙 진영 대결이 지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때 시점보다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 뭐 문 대통령 같은 경우가 1% 올라갔다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강 국면에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당층은 이번 조사에도 보면 무당층이 대략 27%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2%가 나왔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당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즉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양상은 사실은 그 민주당으로 간 표가 실망한 표가 정의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옮겨가기는커녕 박원석 의원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뼈아픈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이나 청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 사과도 했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에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그런 가치나 정책,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한국당이 이번 사안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한축으로는 이제 검찰로부터 나오는 정보, 한축으로는 이제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여기에 의존해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삭발을 이제 여러분이 의원들이 하셨는데 일종의 집단 삭발식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그다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한동안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전략부재와 과유불급이 부른 결과가 아니냐. 결국 지금 이 조국 장관 국면에서 여당에게 실망한 그런 이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무당층으로 빠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이익조차 한국당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정 교수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뭐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행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아마 자체적인 이유가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보면 뉴스뿐만 아니고 지금 뭐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조국 피로도에 대한 이 그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지금 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정부 여당이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 조국 사태에 이 지금 스스로가 야당 스스로가 너무 그 스스로 그 안쪽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사태 말고도 지금 사실 그 대한야당으로서 수권 야당으로서 챙겨야 될 현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실망감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나 잘하세요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나선 분 중에서 한 분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죠? 과거 그 강원랜드 취업 비리와 관련해서 일종의 외압을 행사했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또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뭐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뭐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를 이 검찰 외압과 관련된 지휘자로 내세우는 이 무신경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은 과연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따지고 질문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지금 그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자녀의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받았다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